이번 시간에 우리 인덱스 대상 컬럼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을 했어요. 구축을 했더니 이제 테이블이 한 3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그 30개 테이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 대상 테이블을 이제 먼저 선정을 합니다. 해서 어떤 테이블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설정할 건지 그걸 먼저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컬럼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선정을 또 해줘야 돼요. 해서 하나의 테이블에는 여러 개 이제 컬럼, 여러 개 이제 필드가 있겠죠. 그 여러 개 필드 중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덱스를 설정할 건지 그걸 이제 선정하는 그 기준이요. 지금 우리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인덱스 컬럼의 그 분포도가 10에서 15% 이내인 그 컬럼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분포도라고 나왔고요. 이 분포도라는 거는 전체 이제 로우수, 전체 이제 행의 개수요. 전체 레코드의 개수 나누기 컬럼 값의 이제 평균 이제 로우수로 우리가 이제 나눠서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포도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학생 테이블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학생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을 때 만약에 한 학교에 학과가 만약에 10개의 종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학년은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해서 4학년까지 있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그때 이렇게 이제 학번이다, 이제 이름이다, 학년이다, 학과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이제 필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인덱스를 어떤 걸로 이제 선정할지 그걸 이제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분포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 된다고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지금 여기에는 강원구부터 시작해서 심희정까지 4명의 데이터만 있지만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만약에 100명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학번 같은 경우에는 이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학번이 똑같은 사람은 전혀 없겠죠. 해서 이 학번이라는 거는 총 100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 레코드가 이제 100명이니까 이거를 이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곱하기 100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이제 1이 나올 거고 1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분포도가 이제 10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학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포도가 이제 100%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100%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부터 이제 4학년까지 있어요. 근데 100명의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 나누기 10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0.25 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는 이제 25% 하고 그렇게 이제 분포도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과는 만약에 지금 여기엔 4개밖에 안 써 있지만 만약에 10개의 학과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총 10개의 이제 학과가 있을 거고 그때 이제 100개 이제 레코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100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이제 0.1이 나올 거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10% 하고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때 이제 분포도를 이제 따져봤을 때 학번은 이제 100%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년은 이제 25%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학과는 이제 1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포도를 계산했을 때 100%가 나온 거 있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분포도가 좁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런 학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사람을 찾게 되면 딱 한 명의 데이터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따졌을 때 이제 학번과 같은 게 우리 주민번호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검색해도 딱 한 명의 데이터만 나오겠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단독 인덱스로 이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명의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특정 조건에 맞는 그 레코드를 내가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했을 때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이제 적은 경우, 적게 이제 나오는 경우 우리가 이제 분포도가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덱스 컬럼의 이제 분포도가 이론상으로 10에서 15% 이내인 그 컬럼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설정하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분포도가 이제 10%에서 15% 이상이어도 부분 처리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컬럼을 우리가 이제 인덱스 대상으로 이제 선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입출력 장표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 조회가 됐든 출력 조건으로 사용되는 그런 컬럼들 있죠. 그런 컬럼들도 우리가 이제 인덱스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기본 키가 됐든 유니크 키가 됐든 이런 제약 조건을 사용한 그런 컬럼도 우리 인덱스 대상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제 수정이 빈번하지 않는 그런 컬럼도 우리가 이제 인덱스 대상으로 이제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더 바이가 됐든 그룹 바이가 됐든 유니온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제 빈번한 그런 컬럼도 우리가 이제 인덱스 대상으로 이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오더 바이라고 나오는데 오더 바이가 이제 정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해라, 내림차순해라. 그게 이제 오더 바이고요. 그룹 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룹 지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니온이라는 거는 이제 통합할 때 통합을 이제 지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가 우리 유니온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통합을 할 때도 어떤 특정 기준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더 바이가 됐든 그룹 바이가 됐든 유니온이 됐든 이런 것들이 빈번한 그런 컬럼도 우리가 인덱스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도가 이제 좁은 그런 컬럼은 단독 인덱스로 이제 생성해 주면 돼요. 아까 우리 예시로 봤을 때 이제 학번 같은 경우에는 분포도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100%가 나왔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포도가 좁은 컬럼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예 그냥 단독 인덱스로 우리가 이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들이 자주 이제 조합돼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걸 이제 하나의 결합 인덱스로 생성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결합 인덱스 하고 나는데 이 결합 인덱스라는 거는 한 릴레이션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개 이제 컬럼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제 인덱스로 만드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결합 인덱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사람을 이제 찾고자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름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이제 검색하게 되면 동명이인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학번이랑 이제 같이 묶어서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동명이인이 아무리 있더라도 학번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이제 데이터만 그렇게 이제 검색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결합 인덱스라는 거는 컬럼의 순서에 따라서 XX하는 그 범위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컬럼 순서에 따라서 XX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이제 결합 인덱스 여러 개 이제 컬럼을 이제 묶어서 이제 하나의 인덱스로 만들 거예요. 그때 그 순서요. 만약에 이제 컬럼 A라는 그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A를 앞에다 둘래 이제 B를 앞에다 둘래 그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컬럼 순서의 우선순위요. 우선순위에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사용되는 컬럼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항상 사용이 된다. 그 얘기는 널값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A라는 필드에 이제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고 B라는 그 필드에도 이제 값들이 쭉쭉쭉 이제 들어있을 텐데 A라는 이 필드에는 모든 값들이 다 들어있고요. B라는 이 필드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널값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A라는 이 필드를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B라는 그 필드를 이제 뒤에다 둬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항상 사용되는 컬럼이라는 거는 널값이 없는 그런 값들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는 연산이 이제 되는 컬럼하고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할 때 우리가 뭐 성적이 이제 90점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아니면 뭐 50점 미만인 거 이제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부등호를 이용해서 성적을 많이 이제 검색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A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학번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검색을 할 때는 학번이 어떤 거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검색이 주로 되죠. 해서 학번을 가지고 우리가 검색을 할 때는 어떤 학번 이상인 거 찾아라. 어떤 학번 미만인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검색을 잘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이제 는 연산이 되는 그런 컬럼을 이제 앞에다가 먼저 둬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포도가 좋은 그런 컬럼을 이제 앞에다 둬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분포도가 좋다. 그 얘기는 학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이제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분포도가 좋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이제 정렬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컬럼하고 나왔죠. 만약에 이제 학생 테이블이 있다면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자주 이제 정렬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컬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덱스 대상 컬럼 선정 기준에는 지금 총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 되기가 참 좋죠. 다음 중 인덱스 대상 컬럼 선정 기준이 아닌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되기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덱스 대상 컬럼 선정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